저는 연 40% 수익을 항상 강조를 드려요. 초보 투자자들이 연 40% 안전하게 투자 원금이 7년 만에 10배가 되고 연말까지 기다리면 연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오더라. 제가 433 투자 전략과 246 투자 전법을 미리 좀 꺼내놔야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볼 때마다 속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구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오셨어요. 예. 여기 출연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밤잠을 어제 설쳤습니다. 그 전에 출연하셨을 때는 이 직장인들을 위해서 속성으로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주식 공부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ETF를 가지고 오셨어요.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투자법이 ETF가 아닌가 싶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장이 이렇게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덜 내린다.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꼭 ETF를 주식 투자 비중의 50% 이상을 담아라. 가장 매력적인 안정적인 투자처가 ETF다.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소개부터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되니까 요즘 각종 방송과 유튜브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최고민수 박민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요즘은 고맙다 최고민수로 불리고 그래요? 고맙다 최고민수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볼 때마다 속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고맙다, 싸게 살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바겐세일 구간에 추가 매수로 매수 단가를 낮춰보자. 오히려 좋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오히려 좋아, 고맙다 최고민수.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간 되셨으니까 일단은 신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책 제목이 보니까 부의 시작이고 네. 부제가 ETF만으로도 꼬박꼬박 연 40% 수익 낸 법 이건데 저는 근데 솔직히 제가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지만 이 제목은 좀 선 넘은 게 아닌가. 네. 이거 연 40% 수익률 보장하는 행위 이거 불법 아닙니까? 일단 네. 경찰서를 가야 되나요?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제목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연 40% 수익을 항상 강조를 드려요. 초보 투자자들이 연 40% 안전하게 그리고 가치 투자 방법으로 충분히 연 40% 가능하고요. 지속적으로 연 40% 수익을 낸다면 투자 원금이 7년 만에 10배가 되고 그러면 14년 후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안전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 분기 10% 정도는 내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분기 3개월 10%가 4번이면 40%거든요. 그쵸. 그러면 네. 우리의 투자 전략은 분기에 10% 벌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저는 배당주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고배당주들은 배당락 이후에 주가 저점을 형성을 많이 해요. 그때 시가 배당률이 8% 이상인 종목들을 사서 연말까지 기다리면 고배당주들은 연 40% 이상의 수익을 가져오더라. 근데 분기마다 10%씩 수익률이라고 이제 하시니까 사실 야구 선수도 3할 타율이라고 하면 굉장히 타율이 높은 선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좋은 타자라고 하더라도 10연 타석 안타를 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매 분기마다 매번 10%씩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제가 433 투자 전략과 246 투자 전법을 미리 좀 꺼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축구 감독은 전략을 짜잖아요. 그쵸. 수비수 몇 명, 중간, 미드필더 몇 명, 공격수 몇 명. 우리가 433 전법, 변동성이 강한 장세, 주식의 급등락이 심할수록 좀 수비수를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수비수로는 저는 현금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면 현금의 비중을 한 40% 또는 50%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미드필더는 저는 배당주하고 성장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성장 산업도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럼 최종 공격수는 지금 뜨거운 종목들, 지금 당장 뜨거운 종목들이 분기당 10% 수익을 노릴 종목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246전법이 더하는 거죠. 내가 산 종목은 10단계 종목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가치 투자 방법으로 종목을 분석한 다음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나빠서 대외 변수가 나빠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좋아, 20%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 6,000원, 4,000원이 될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자. 저는 ETF 같은 경우는 246전법보다는 123전법 10% 손해볼 때마다, 왜냐하면 10종목 이상을 포함한 펀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게 믹스 전략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은 3종목 정도를 우리가 한 바구니에 담아라. 왜냐면 너무 많은 종목을 담다 보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져요. 반대로 ETF는 종목을 많이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덜 빠지고 여러 종목을 섞다 보니 안전하거든요. 최소한 3개를 넘어서 한 5개에서 10개 사이의 ETF를 담다 보면 여러 섹터들을 섞을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 투자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담아라. 그 다음에 대표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은 섹터로 찾아라.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바이오 산업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약간의 버블이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는 추세인데요. 이럴 경우에 다음번 강세장을 기대해서 바이오 섹터를 담고 싶은데 개별 종목의 어떤 실적 악화라든지 또 유상증자 리스크를 피하려면 ETF,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ETF를 사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 지수와 대표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버무려서 그걸 믹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ETF는 또 국내 주식형과 네. 국내 기타형 ETF로 나뉘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을 담고 있는 게 국내 주식형. 그 밖에 뭐 채권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파생상품 등등을 하는 게 국내 기타형 ETF인데요. 주된 차이점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국내 주식형은 국내 주식처럼 비과세, 국내 기타형은 15.4% 보통 세금을 낸다는 거죠.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누진세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 전략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 주식형은 주식계좌에서 하시고 국내 기타형은 연금계좌에서 해라. 우리가 개인연금이라든지 IRP,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하면 그건 만 55세 우리가 연금을 찾을 때 그때 세금을 매기더라. 이걸 유식한 말로 과세 이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154만 원을 세금으로 떼가는 게 아니라 재투자되는 거죠. 55세까지. 그 다음에 만 55세부터 연령에 따라서 5.5%에서 3.3%까지 세금을 내니 세금도 줄이고 과세 이연도 되고. 연금 계좌 하면은 또 그 세액공제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세액공제도 받고 여기에 과세 이연에 그다음에 낮은 세율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해외 시장에 좀 포커스를 두거나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이 연금 계좌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 분기마다 10% 수익을 올리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ETF를 골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뭐 좋은 종목 고르는 법, 시가총액을 본다든지 뭐 PER, PBR, ROE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ETF도 좋은 ETF를 고르는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일단 제가 그 7단계 종목 분석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간단하게 ETF를 스크린 해보는 거죠. 간단하게 일단 개요를 설명드리고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ETF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는 단계예요. 네이버 금융 포털을 이용해서 한번 쭉 스크린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성 종목의 상위 3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 그러니까 ETF가 10종목 이상인데 다 보면 좋겠지만 상위 3종목에 일단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냐? 상위 3종목의 구성 비중이 많게는 한 7, 80%까지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최근 한 3년 정도의 ETF의 차트의 흐름, 과거의 학습 효과 경험치를 보자. 특히 어떠한 이벤트에 이 ETF가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왔는지를 좀 체크를 하다 보면 약간 박스권 흐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저점에 사서 박스권 고점에 파는
그런 전략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괴리율과 NAV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려는 가격이 적정한 그런 펀드의 가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배당에 좀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분배금을 최근 3년 정도 리뷰해 보면 좋겠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기초지수 또는 비슷한 그런 ETF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매력적인 ETF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비교되는 ETF들을 좀 체크해 보자. 마지막에는 내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죠. 위험 요소는 얼만큼 있는지, 만약에 매수를 하겠다면 적정한 매수 시점과 추가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언제 매도할 건지, 어떻게 매도할 건지를 종합해서 좀 체크를 해보자. 1단계부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 체크되는 사항들은 가장 먼저 시가총액을 보는 거죠. 상장 폐지 대상인지 여부를. 시가총액이 50억 이하라면, 미만이라면 좀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펀드 보수가 얼만큼 되는지, 여기에 어떤 기초지수를 따르는지, 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등을 네이버 금융 포탈에 보면 ETF라고 검색을 해보면 금방 다 나와요. 그 리뷰가 끝나면 이제 상위 3종목, 2단계로 들어가서 상위 3종목을 보는데요. 그것도 네이버 금융 포탈에 쭉 내리다 보면 상위 그 구성 종목과 구성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가령 IT ETF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비율이 뭐 20%에서 30% 사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세 종목에 들어가서 각각 종목의 뉴스나 공시들, 그리고 PER, 특히 PER이 중요할 것 같아요.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면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면 PER은 10배. 우리가 투자금을 10년이면 회수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인데, 이 상위 구성 종목 세 종목이 주가 버블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이 ETF도 좀 버블일 수가 있거든요. 성장 산업들 같은 경우도 이 몇 년 지나다 보면 많이 망해요. 과거에 우리 핸드폰 하면 노키아였거든요. 그쵸. 네. 뭐 산악지방에서도 터지고 뭐 이런다고 했는데, 지금 노키아 핸드폰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성장 산업은 어떤 게 망할지 사실 좀 두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은 특히 ETF에 집중을 하고 상위 세 종목의 특징들을 봐서 뭐 안전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버블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년간의 차트 분석, 특히 이 사이클이 있는 산업들은 이게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그 반도체 같은 사이클 산업들은 2, 3년마다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그 사이클 주기에 맞춰서 ETF의 가격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배금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 이제 5단계에서 분배금을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는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ETF는 분배금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최근같이 변동성 장세에는 고배당주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부동산 인프라, 네네. 그 ETF들도 고배당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주로 담고 있는 게 뭐 리츠라든지 부동산 인프라 회사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고배당 ETF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여섯 번째 단계로 비교 ETF. 이름은 비슷한데 구성은 다른,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디어라는 이름을 쳐보시면 미디어 ETF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구성 종목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내가 정말 살려는 ETF인가 라는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 생각인데, 저는 ETF 여기까지 분석을 했다면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언제가 고점인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30%, 좀 저점이다 그러면 50% 정도 투자하시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싶고요. 매도도 저는 두 가지 포인트예요. 433 전략 말씀드렸듯이 분기 10%를 목표로 짧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짧게 매도하는 거고요. 성장 산업들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2차 전지 산업 ETF 중심으로 연금 계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넣어두고 10년 후에 열어보겠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좋은 ETF 고르는 이제 7단계, 그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좋은 ETF란 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ETF의 시가총액이 크고 수수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ETF 구성 종목 상위 종목의 PER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그리고 최근 3개년간의 ETF 차트가 조금 낮은 수준에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괴리율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은 그런 ETF 중심으로 고르면 최소한 실패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모든 엔드 조건을 만족하는 ETF를 찾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뭐 어떤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단기적인 버블일 수도 있고요. 이 각각의 특징들을 좀 감안을 해서 그 중에 좀 매력적이다, 어떠한 요인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 하면 특정 섹터나 특정 이슈들이 좀 더 긍정적이면, 어차피 ETF는 5개 이상을 좀 담아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매력적인 것들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ETF, 어떤 섹터? 저는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지금 중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단기적인 하락은 있겠지만 실적 개선이라든지 또 받쳐줄 수가 있거든요. 최고 민수의 포트폴리오 혹시 공개 가능한가요? 한 10년 정도 묻어두려고